오늘은 유체역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이 유체역학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이때까지 앞에서 배웠었던 고체들을 다루던 거랑은 다른 개념으로 다루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유체라서 존나 어렵고 고체라서 존나 쉽고가 아니고 익숙하고가 아니라 그냥 유체역학에도 고체역학에 적용을 시키는, 즉 고체가 움직이는 그런 역학을 갖다가 설명하는 이론을 갖다가 유체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했어. 다만 그 유체라는 녀석은 눈에 보이기가 힘들고 그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눈으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과학자들이 설명하려고 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 유체역학에 대해서 기초적인 수업을 할 거야. 입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유체역학 입문.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물체가 있고 그 물체가 나의 손바닥에 가하는 힘을 알고 싶으면은 이 물체에 뭘 알아야 되니? 질량을 알아야 되지. 질량을 알았다면 거기다가 뭐만 곱해주면 이 물체가 나를 누르는 힘이 나오지? 중력 가속도만 구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 머리 위에 공기가 쌓여 있거나 아니면 내 머리 위에 물이 쌓여 있을 때, 그럼 내가 뒤지겠지만 아무튼 뭔가 쌓여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겠지만 결국 나를 누르고 있긴 누르고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보이지 않는 유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즉 보이지 않는 유체가 내 머리 위에 얼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쌓여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그 질량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되니? G만 곱해주면 그 유체가 나를 찍어 누르고 있는 힘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과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고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저울이라는 녀석을 이용해 갖고 얘를 올리면은 그 질량을 갖다가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지. 그치?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준으로. 그러면은 유체라는 녀석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학자들이 이때 밀도라는 개념을 갖다가 사용하기 시작을 한 거야. 생각해보면 되게 이거 스마트하다. 어떤 거냐면 단위 부피에 정육면체를 그리는 건데 되게 병신같이 그리네. 단위 부피에 입자가 몇 개가 들어있고 그 입자 하나하나당 질량이 몇인지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입자 개수에다가 질량을 곱해버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밀도라는 녀석은 뭐냐면은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물질의 질량을 갖다가 알면은 되겠다라는 거지. 이 질량이라는 녀석은 너네가 배웠었던 그 원자량 그거에 관련된 얘기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기 쉽게 되게 많이 주어지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내가 아니 그러면은 유체가 물이면 물의 원자량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되나? 아니, 물리에선 몰라도 돼. 다 주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은 밀도라는 녀석은 결국에는 단위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고, 이 밀도라는 녀석은 굉장히 이쁜 기호 로를 사용을 해. 로. 그래서 그 로는 부피, 볼륨, 분해, 질량, 매스를 사용해주면 나타내줄 수가 있는 거지. 유체역학을 함에 있어서, 입문을 함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알파벳 같은 개념이야. 밀도라는 녀석은 유체가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 부피당 들어있는 질량으로서 그 질량을 평가한다라는 거야. 선생님 어떻게 질량을 평가해요? 봐봐.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면 질량은 뭐니? 밀도 곱하기 부피로 나타내주면 되겠지. 오케이?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식이자 개념이야. 입문적으로 갈 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물이라는 녀석은 1kg의 질량이 1리터다. 1리터의 물이 있으면 걔는 1kg이야. 과학자들이 측정을 해봤더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밀도가 결국엔 1kg per 리터가 나올 거고, 얘를 한번 응용을 해보면 1g per 밀리리터가 나올 거고, 얘를 또 응용을 해보면 1톤 per 몇 리터가 나올까? 1000리터가 나오겠지. 1킬로리터가 나오게 되는 거지. 오케이? 킬로리터 이런 것도 있어요? 당연히 있지. K만 붙이면 킬로리터지. 곱하기 1000 해주면 되는 거니까 리터에다가. 오케이? 밀리리터 나누기 1000 해주면 되는 거고. 그치? 그러면 우리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지. 물이 뭐 5ml가 있다. 요 새끼의 질량은 몇일까?
곱하면 돼. 부피랑 밀도랑 곱하면 질량이 나오지 5g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유체에 대해서 밀도를 알고 있고 부피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얘네 둘을 곱해가지고 뭘 구해낼 수가 있니? 질량을 구해낼 수가 있다고. 그치? 우리는 질량을 구해냈으면은 걔를 손바닥 위에 올리거나 내 머리통 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걔가 받는 뭘 구해주면 될까? 중력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얘를 갖다가 조금만 확장을 해보면은 유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은 로 곱하기 V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 여기다가 G만 곱해주면은 유체가 어떤 물체를 찍어 누르는 그 중력으로 말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요거를 잘 할 줄 알아야 돼. 오키도키. 요거 일단 첫 번째로 말을 해줬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잘 알아야 돼. 고체 같은 경우에는 얘가 나를 찍어 누르는 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얘가 나를 누르고 있는 그 포스가 뭔지 중력이다라는 거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데 유체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사방팔방에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나를 찍어 누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얼만큼의 힘으로 나를 찍어 누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때 밀도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을 사용을 해. 즉 유체 같은 경우에는 그릇에 담아두기만 해도 그 그릇 양벽을 갖다가 마구마구 밀어내지. 그리고 어때? 면이 이런 식으로 생겼든 이런 식으로 생겼든 면이 이딴 식으로 생겼든 유체는 계속해서 힘을 가할 수가 있단 말이야. 고체는 반면 어때? 힘을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얹어 놓으면 여기에다가만 힘을 가할 수가 있겠지만 유체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면의 모양에 구애받지 않고 마구마구 힘을 가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게 고체보다 훨씬 복잡할까 아니면 간단할까? 훨씬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 뭐만 알면 되냐면은 얘랑 똑같아. 얘도 표현하기가 되게 복잡할 줄 알았는데 별것도 없었지. 뭐만 알면 돼? 부피만 알고 그 유체의 밀도만 알면 곱해버리면 그냥 질량이 나오는 거였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단위 면적당 가하는 힘을 알고 있으면 우린 그 녀석을 갖다가 압력, 즉 프레셔라고 정의를 했어, 과학자들이. 요건 우리가 알고 있는 force고 요 녀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터 제곱 면적이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1뉴턴당 1미터 제곱, 즉 1제곱미터당 1뉴턴의 힘이 가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걸 갖다가 압력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뭐 너네가 배웠던 파스칼, 뭐 헥토파스칼, 킬로파스칼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활용을 해주는 게 바로 요 녀석이라고. 대부분 너네는 요렇게 만나게 될 거야. 학교에서 만약에 얘가 뭐 1파스칼인지 뭔지 그런 거를 너네가 배웠다면 그렇게 써먹을 줄 알면 돼. 오케이? 배운 대로 써먹을 줄 알면 돼. 단위원사는 너네한테 맡길게. 자, 그러면은 이 압력을 알고 있다라는 거는 얘는 또 간단하지. 힘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 유체가 가하는 힘을. 압력을 알고 있으면 거기다가 단위 면적을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지. 오케이? 면적을 곱해주면 되겠지. 여기가 단위 면적당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면적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지? 힘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압력이 나온다라는 거지. 즉 힘이 10뉴턴이 가해지고 있는데 면적이 10제곱미터래. 그럼 얘는 압력이 몇이라는 거야? 1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는 거야.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힘의 크기를 알고 싶으면은 압력에다가 면적을 그냥 곱해버리면 되는 거겠지? 유체가 힘을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용하기 위해서 이 압력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도입을 했다고. 유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을 알고 싶어서 요 밀도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다고. 그럼 결국에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어떤 개념이니?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그치? 일단 컨셉은 똑같지. 그리고 좋은 건 뭐냐면은 유체가 내 머리 위에서 나를 찍어 누르고 있는 힘을 구하는 거는 알겠어. 하지만 내 정수리 위에는 요만큼 쌓여 있고 내 그 옆에 있는 머리는 이만큼 쌓여 있고 내 어깨 위에는 이만큼 쌓여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그 질량을 갖다가 알아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 그래서 공기가 나를 찍어 누르고 있는 압력만 알면은 거기다가 면적만 곱해주면 바로 그 힘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컨셉을 그렇게 잡았다라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계산법은 아니야. 훨씬 더 복잡해. 왜냐면은 내 어깨 위에 쌓여있는 공기량이랑 머리 위에 쌓여있는 공기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훨씬 복잡하지만 그거를 간소화해가지고 대충 계산이 맞게 계산을 하려면은 요 방법을 갖다가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유체역학의 입문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 압력이라는 녀석 되게 신기하다. 너네 그냥 평소에 공감하는 현상으로 한번 말을 해줘 볼게. 너네 이렇게 생긴 물병이 있어. 여기다가 이 고체를 갖다가 그냥 깍 찍어 누르면 어떻게 되니? 얘가 가하는 힘이 나의 손바닥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 그 힘이라는 녀석이. 근데 얘가 그냥 물로 이루어져 있고 얘를 봉지에다가 채워놨다라고 생각을 해봐. 내가 얘를 찍어 누르면 이 봉지가 확 구겨지면서 내 손바닥에 압력이 그대로 전해지기도 하겠지만 봉지가 그 전에 어떻게 돼버리니? 못 버티고 그거를 터져버리지. 우린 이걸로부터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압력이 어떻게 전달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분명히 내가 봉지에다가 물을 넣고 위에서 찍어 눌렀는데 내 아래쪽으로도 힘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봉지가 터졌다라는 거는 옆으로도 그 압력이 전달이 됐다라는 거겠지. 즉 압력이라는 녀석은 내가 누르는 힘을 가하는 방향으로 압력이 전달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봉지가 어디가 터져야 되니? 아래가 터지거나 옆에가 안 터지고 그냥 내 손만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즉 이 고체를 찍어 누를 때랑 똑같은 느낌을 내 손바닥에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받고 이 봉지가 그거를 못 버텨갖고 찢어지는 효과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압력은 어떻게 전달된다라는 거냐면은 힘을 가하는 방향으로 그냥 전달되는 게 아니야. 뭐냐면은 이렇게 전달돼.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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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똑같은 압력을 갖다가 전달을 해. 압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야. 압력은 어떻게 전달된다고? 얘만 다른 색으로 쓸게. 압력은 어떻게 전달되냐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크기로 전달이 돼.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크기로 전달이 될 뿐만 아니라 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을 한대. 되게 일리가 있어. 난 봉지를 분명히 위에서 눌렀는데 봉지가 옆으로 터져. 봉지가 옆에서 막고 있었는데 걔를 수직으로 미니까 옆으로 터졌겠지? 꽤 일리가 있지. 그치? 그 풍선도 불고 불다 보면은 내가 분명히 앞으로 바람을 후 하고 불어내는데 풍선은 사방팔방으로 커지다가 얘가 터질 때는 어떻게 되니? 사방팔방으로 빵 하고 터지지.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압력들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야. 되게 신기하지. 과학자들이 되게 잘 설명을 했지. 얘도 완벽하게 수직으로 작용한다 어쩐다라고 하기에는 과학이 완벽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을 갖다가 설명하기에는 이 내용이 어때? 아주 충분하고 애지간한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다 맞다라는 거야. 아직 이거를 적용해가지고 틀린 내용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물리가 지금까지 발전해온 것처럼 아직까지는 완벽한 이론이라는 거야. 요 밀도랑 압력이라는 이론이. 오케이? 그러면은 유체역학에서는 요 녀석들을 작용해가지고 적용시켜갖고 뭘 설명하냐면은 부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베르누이의 정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거야.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해주면은 정지에 있는 유체가 가하는 힘, 여기에 보면 유체가 정지에 있지. 오케이?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그냥 부력이랑 파스칼의 원리를 설명을 해볼 거고, 움직이는 유체가 대부분이잖아. 그치? 유체는 대부분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움직이는 유체의 운동을 갖다가 베르누이의 정리 갖다가 설명을 해볼 거야.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쉽거든.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볼 거니까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유체역학 낯설다 그래가지고 버리면 너무너무 아까운 단원이야. 생각보다 풀어내기가 되게 쉬운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유체역학 입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아까 전에 정리했었던 밀도랑 압력의 내용을 가지고
이 밀도라는 녀석이랑 밀도, 얘는 질량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자고 했었고, 그지? 이 압력이라는 녀석은 유체가 가하는 힘을 가하기 위해서 표현하자고 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힘이라는 녀석은 P 곱하기 A로 나타내주면 되는 녀석이고, 그치? 그러면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거지. 어떤 물체가 있고 그 윗면이 받는 공기의 압력을 알고 싶어. 우리는 그걸 보러 뭐라고 말하냐면 대기의 압력이라고 해서 대기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가상의 공기들이,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공기들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 면적 위에 이만큼 위에 쌓여 있을 거라고. 그치? 그러면은 요 녀석의 질량을 갖다가 M이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오케이? 근데 이 M이라는 녀석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떤 스킬을 사용해서? 저 스킬을 사용해서 로 곱하기 V로 나타내 줄 수가 있을 거고, 이 공기 기둥의 무게가 얘를 찍어 누르는 힘은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되냐면 G를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대기가 누르고 있는 그 무게, 즉 대기가 받고 있는 중력의 크기는 우리 대기 중력이라고 표현을 해주자. 대기가 갖고 있는 그 중력의 크기는 로 G V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를 조금만 더 한번 세분화를 해볼 거야. 요 녀석은 결국에는 면적 곱하기 대기의 높이가 되게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H로 나타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중력이라는 녀석을 갖다가 우리 요 물체니까 그걸 중력이라고, 얘가 받고 있는 중력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엄청나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이런 물체 위에서 가해지는 이 대기의 중력을 구하라 그러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단위 힘을 구해주는 거야. 단위 면적당 받는 힘, 즉 뭘 구하는 거야? 압력을 구해주는 거라고. 압력을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 F를 뭐로 나눠주면 될까? A로 그냥 나눠주면 돼. 오케이? 면적으로 나눠주면 돼. 요 녀석이 그 F가 될 거고, 요 녀석을 A로 나눠주면 우리는 대기가 찍어 누르고 있는 단위 힘을 알게 돼. 단위 힘 거리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 그냥 뭐라고 할까? 압력이라고 하자. 오케이? 대기압은 결국에는 유체가 가하고 있는 압력이라는 녀석은 로 곱하기 G 곱하기 H가 되게 되는 거 보이니? 그러니까 얘가 받고 있는 대기로부터의 압력은 대기의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고 그 대기의 높이를 갖다가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돼. 이런 물체가 있고 그 위에 가하고 있는 대기압은 이 위에 쌓여있는 유체의 높이에 비례한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얘가 밖에 있을 때는 그런 대기압을 받는지 알겠어. 근데 실내에 있을 땐 그걸 어떻게 받는 건가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니? 아까 전에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압력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된다 그랬었지? 사방팔방으로 전달이 돼. 만약에 틈이라는 게 있고 여기가 바뀌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이런 물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밖에 있을 때는 그 위에 쌓여있는 공기의 높이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얘가 안에 있을 때는 천장으로부터의 그 높이만 사용해야 되는지를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압력은 사방팔방으로 동일한 크기로 전달이 된다는 걸 과학자들이 발견했다 그랬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높은 하늘에서 압력이 쭉쭉쭉쭉쭉쭉쭉쭉 전달이 돼 와서 사방팔방으로 전달이 되니까 얘는 어디로도 이동할 수 있니? 위로도 압력을 전달할 수 있고 옆으로도 압력을 전달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압력이 사방팔방으로 전달이 되니까. 그 다음 사방팔방으로 전달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누를 수도 있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받는 대기압을 내부에서도 그대로, 그냥 지구의 대기권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 대기압은 무조건 받게 될 수밖에 없어. 뭐가 전달되기 때문에? 압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믿음을 갖고 그냥 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우리 압력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라고 알게 되었어. 그러면 얘는
공기가 위에 쌓여 있을 경우에 압력이니까 대기압이라고 표현을 해주지만 너네가 만약에 물 속에다가 물체를 넣는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얘는 압력을 어떻게 받을까? 위에서 찍어 누르는 대기압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위에 쌓여있는 뭐의 압력도 있을까? 물의 압력도 있겠지. 오케이? 그리고 신기한 건 뭐냐면 압력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여기도 어때? 요 방향으로 압력이 전달이 된다고.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압력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커져. 왜? 압력은 사방팔방으로 전달이 될 거고 면에 수직하게 작용을 할 거고 깊어질수록 위에 쌓여있는 뭐가 많으니까 유체가 많아지는 거니까 압력이 커진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위에서 찍어 누르는 압력보다 옆면의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압력이 더 커지게 될 거고 양쪽 면의 압력은 당연히 높이가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대칭이 돼. 그러니까 서로 평형이 돼가지고 얘네가 상쇄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고 맨 밑바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압력은 어떻게 퍼진다고? 사방팔방으로 전달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디로 쳐올릴까? 면에 수직해야 되니까 위로 쳐올리는 압력이 발생이 되게 되고 요 녀석의 크기는 로 물 곱하기 G 곱하기 요만큼 더 쌓여있는 물의 높이를 갖다가 곱해주게 되면 구할 수가 있게 되겠지.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대기압도 더해줘야 되겠지 물론.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위에서 유체가 찍어 누르는 압력보다 항상 어디가 더 클까? 밑에서 쳐올리는 압력이 더 커.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불러줄까? 부력이라고 불러줘. 유체 내부에 물체가 있으면 반드시 뭘 받을 수밖에 없을까? 부력이라는 걸 받을 수밖에 없어. 되게 신기하지? 되게 신기하지? 그러면은 그 부력이라는 녀석을 계산을 해보기 전에 우리 이 압력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자. 압력은 사방팔방으로 퍼지면서 전달이 될 거고 그 크기는 다 어떻다고? 동일하다고. 그리고 그 압력이라는 녀석은 면에 어떻게 작용한다고? 수직으로 작용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 압력이라는 녀석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녀석은 바로 그 유체의 밀도 그리고 중력 가속도 그리고 유체가 쌓여있는 높이까지 알면은 우리는 그 유체가 가하고 있는 압력을 갖다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근데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케이스가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고 만약에 요 안에서 공기가 전혀 통하지가 않고 요 내부에 물체가 있으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 어마어마하게 튼튼한 물체한테도 압력이 잘 전달이 될까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그 다음 내가 유튜브에다가 올린 다음에 답글을 달게. 오케이? 좋았어. 생각 한번 해봐. 뭐 시험에는 전혀 지장 없을 거야. 시험에는 전혀 안 나올 건데 생각할 여유 있는 사람은 생각 한번 해봐. 그리고 너네 이런 문제 안 나와. 단단한 케이스 안에 물체가 들어있다. 압력이 어떻게 전달될까? 그런 거 다 대학교 때 배우는 거야. 지금은 너네 절대 알 필요 없으니까 궁금한 사람은 검색을 해봐도 되고 내가 유튜브에다가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올릴 거니까 그때 알아도 되고 신경 쓰지 마 그냥. 알았지? 그러면은 우리 이 압력을 구하는 방법을 구했어. 대기압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유체 내부에 있는 물체가 받는 압력을 구하는 방법을 갖다가 구했다고. 알아봤다고. 그치? 그러면은 우리 요거를 갖다가 이제 부력의 원리를 갖다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부력이라는 녀석은 결국에는 어떤 걸까? 위에서 찍어 누르는 압력보다 밑에서 쳐올리는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위로 들려 올려지는 걸 갖다가 부력이라고 해주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공감할 거야. 수영장 내부에 들어가면 너네 몸이 더 가볍게 느껴지지. 점프도 좀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무거운 물건을 갖다가 물속에다 넣은 다음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꽤 잘 드러낼 수가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부력이라는 녀석은 풍선 같은 거에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고 쇠공한테는 정말 작게 작용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 일단 그 부력이라는 녀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간단한 실험만 봐도 되게 생각을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다. 내가 하나를 준비를 했어. 얘를 한번 보자. 수조 안에 내가 먹고 버린 아이스크림 케이스가 이렇게 들어있고 오 내부에 잠깐 물이 찼어. 버릴게. 으악! 뿌얘졌어. 이 케이스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두면 당연히 떠. 그지? 떠 있지. 근데 얘를 갖다가
떠 있는 상태에서 눌러. 그러면 얘 어떻게 되니? 다시 위로 올라오지. 아무리 내가 애를 써가지고 얘를 눌러봐도 얘는 다시 올라오게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를 알 수가 있다. 현재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써먹을 거야. 현재 물체는 정지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정지해 있기 때문에 요 통이 받고 있는 중력이랑 요 통이 받고 있는 부력이 뭘 이루고 있다라는 걸까?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얘를 밑으로 찍어 눌러줬으면은 부력이랑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내가 밑으로 힘을 더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내가 걔를 갖다가 놓으면 얘는 다시 위로 튀어오르지. 얘를 놓는 순간 위로 튀어오른다라는 거는 윗방향으로 뭐가 작용한다라는 거니? 알짜힘이 작용한다라는 거고, 그 알짜힘이 몇이라는 거야? 0이 아니라는 거야. 즉 윗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력이 얘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중력보다 어떻다라는 거야? 크다라는 거겠지. 그러면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아. 얘를 조금 잠궜을 때는 어때? 좀만 위로 올라오게 되지. 근데 많이 잠그면은 더 신속하게 튀어 올라가게 되는 거 보이니? 즉 많이 잠글수록 위로 쳐올리는 뭐가 더 세진다라는 거야? 부력이 세진다라는 거야. 그럼 너네가 여기로부터 그 공식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 공식은 아니더라도 규칙성을 찾아낼 수가 있어. 뭐라고 찾아내면 되겠니? 얘가 잠긴 부피가 어떨수록 커질수록 그 위로 쳐올라오는 속도가 빨라.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는 가속도가 크게 작용한다라는 거고, 가속도가 크게 작용한다라는 거는 알짜힘이 크게 작용한다라는 거지. 이 통은 중력은 일정하게 받지만 부력의 크기를 다르게 받는다라는 거야. 뭐에 따라서? 잠긴 부피에 따라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력이라는 녀석은 결국에는 뭐에 비례하는 녀석이었냐면은 얘는 물체의 잠긴 부피에 비례하는 녀석이었다라는 거야. 잠긴 부피가 커질수록 부력이 커지는 거 지금 너네 눈으로 봤잖아. 그지?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 이거를 갖다가 생활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렸을 때 너네가 수영을 잠깐이라도 한번 배워봤거나 아빠나 엄마한테 한번 수영을 배우는 거를 도움을 받아본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야. 난 아직도 잘 못해. 겁이 많아가지고. 이런 말 듣지? 물에 뜨고 싶으면 머리를 더 담궈. 이렇게 말을 해줘. 아니 무서워 뒤지겠는데 머리를 왜 담궈? 아 뜨고 싶잖아. 머리를 더 담궈. 못 담그겠어 씨발. 그래갖고 수영을 안 배우게 됐는데 더 뜨고 싶으면 머리를 더 담궈야 돼. 왜? 부력이라는 녀석은 물체의 잠긴 부피에 비례하는 녀석이었으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 부력을 갖다가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구할까? 유체가 있는데 이 녀석을 갖다가 우리 물이다라고 표현해보자. 물의 뭐야? 밀도야. 그리고 외부에는 공기가 또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내부에 아주 이상적으로 네모나게 반듯하게 생긴 물체를 놔둘 거야. 오케이? 이 녀석은 부피가 V고 높이가 H고 요 위의 면적이 A래. 어디서 많이 봤네. 그치?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자. 요 녀석은 또 밀도가 로 이 물체의 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럼 보자. 아까 전에 압력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었니? 요렇게 구한다 그랬었지? 대기압이라고 써있으니까 너네가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압력이라고 바꿔둘게. 압력은 이렇게 구하는 거라 그랬었지? 그럼 너네가 압력을 구했으면 거기다가 뭐만 곱하면 힘이 나올까? 압력을 구했으면 힘만 곱하면, 아니 면적만 곱하면은 바로 힘이 나올 수가 있어. 잘 활용해야 돼. 너네가 로를 알고 있으면 부피만 곱하면 질량을 구할 수가 있지. 아주 잘 넘나들면서 잘 갖고 놀 줄 알아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는 소리야. 그럼 한번 해보자. 여기 위에 가해지는 압력을 한번 구해볼 거야. 일단 정말 다행인 거는 이 양쪽 사이드에 가해지고 있는 압력은 아까 전에 어떻게 된다 그랬었지? 상쇄돼. 둘이 같으니까 같은 높이를 가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양쪽이 대칭이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상쇄가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한번 보자. 위에서는 대기압이 얘를 찍어 누르고 있네. 그 크기, 그 압력은 어떻게 되지? 로 곱하기 G 곱하기 로 공기 곱하기 G 곱하기 쌓여있는 높이 H 공기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 압력이 어디도 전달될 거니?
윗면에도 전달될 거고 옆면에도 전달될 거고 아랫면에도 전달될 거지. 그러면은 윗면에 가해지는 압력에서 아래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갖다가 어차피 우리를 차이를 구할 건데 둘 다 얘 항이 더해져 있으니까 우린 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니 없니? 없어. 얘는 생각조차 안 해도 돼. 오케이? 둘 다 어차피 상쇄가 된다고. 이 공기에 의한 압력은 얘네 둘이 똑같이 받기 때문에 상쇄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뭘까? 물이 쌓여있는 높이만 생각하면 돼. 첫 번째로 이 윗면 위에 쌓여있는 물의 높이를 갖다가 H1이라 그러고 밑에 있는 요 높이를 갖다가 H2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 물체의 높이가 H라 그랬었으니까 H2 빼기 H1이 뭐가 나오냐면 H가 나오게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정리만 해놓고 한번 보자.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는 압력을 갖다가 한번 구해볼 거야. 누가? 물이. 공기는 우리 상쇄해버리기로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물이 H1만큼 쌓여있고 거기에 중력 가속도가 G만큼 가해지고 있고 거기에 물의 밀도 로를 곱해주면은 윗면이 받고 있는 압력을 갖다가 구해낼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러고 요 밑면이 받고 있는 압력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지. 어떻게 구하는 거니? 이 라인에 이 높이 위에 쌓여있는 물의 높이에다가 로, G를 곱해주면 나오게 되겠지.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크기로 전달된다 그랬어. 그리고 면에 수직하게 작용한다 그랬어. 압력의 이 두 가지 성질은 너네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지 유체 역학을 갖다가 잘할 수가 있어. 파스칼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얘고 얘가 얘야. 그럼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하나만 더 해보자. 보자. 이 옆면은 어떠니? 면이 수직이기 때문에 요 윗면이랑 높이가 완전히 똑같은데 얘는 압력이 옆에서 작용을 해.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이랑 다른 컬러로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이랑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가 어떨까? 똑같아. 쌓여있는 물의 높이가 어떠면? 같으면. 그러면은 얘랑 얘는 어떨까? 얘네 둘 중에서 누가 더 위에 쌓여있는 물이 더 많니? 밑에가 더 많지. 밑에가 압력이 더 커. 그럼 쭉쭉쭉쭉쭉쭉 밑으로 갈수록 증가를 하다가 위 밑에서 쳐올리고 있는 압력이랑 똑같은 녀석은 누굴까? 요 맨 끝에 있는 녀석. 얘네 둘은 크기가 어때? 같은 압력이야. 단지 면이 어떻게 돼 있을 뿐이야? 한 녀석은 수직으로 서 있고 한 녀석은 누워 있어 갖고 이렇게 작용할 뿐이야. 압력은 어떻게 작용하니까?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다 됐다. 보자. 밑에서 쳐올리는 압력 구했어. 위에서 찍어 누르는 압력 구했어. 그러면은 그놈의 밑에서 쳐올리는 힘이랑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의 차이만 구해주면 그 녀석이 뭘까? 바로 부력이야. 부력. 오케이? 요 녀석이 가하고 있는 압력이지 얘는 힘이 아니지. 얘 힘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구하라고? 면적 곱하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면적을 곱해. A. 얘 이제 힘으로 바뀌었다. 얘도 이제 뭘 곱해줄까? A를 곱해. 그럼 뭐로 바뀌었니? 힘으로 바뀌었지. 얘에서 얘 빼자. 로 곱하기 G 곱하기 H2 빼기 H1의 A. 한 번에 묶은 거야. 멈춰놓고 다시 따라와도 돼.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얘가 뭐였니? H였지? 그럼 얘 어떻게 바뀌어? 로 곱하기 G 곱하기 H 곱하기 A로 바뀌게 될 거고 얘 뭐냐? V지. 그래서 얘는 로 곱하기 G 곱하기 V야. 유레카. 봐봐. 부력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아까 전에 실험을 해본 결과 잠긴 부피에 비례한다 그랬었어. 물체의 잠긴 부피에 비례하는 값이 바로 부력의 크기야. 그리고 또 뭐에도 비례하니? 그 유체의 밀도에도 비례해. 얘가 물이면은 부력이 작용을 할 거고 요 녀석이 물보다 더 밀도가 큰 소금물이면 부력이 더 세게 작용을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 수영장보다 바닷물에서 더 잘 뜨지. 그런 것들이 다 어때? 정지하면 아니야? 그런 것들이 다 어때? 물의 이 밀도가, 유체의 밀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부력이 증가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부력이 증가했다라는 건 너네가 많이 잠길 필요가 있니? 아니면 조금만 잠겨도 되겠니? 너네 중력이랑 일치를 시키려면 조금만 잠겨도 되겠지. 그러니까 바닷물에 더 잘 뜨는 거야. 오케이? 조금만 잠겨도 부력이 충분히 발생이 되니까. 부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물체가 더 잠겨. 언제? 중력이랑 그 크기가 동일하게 될 때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부력을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너네가 구해봤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칠판 잠깐만 정리한 다음에 다시 요거 활용할 수 있는 것 좀 해볼게. 해봅시다. 가운데만 좀 닦아놓고 압력이랑 부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 자, 그럼 얘를 갖다가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는 거지. 얘를 갖다가 어떤 물체가 있대. 걔가 물이 있고 거기에 원래 이 녀석의 부피가 V인데 0.5V만큼만 잠겨 있어. 그럼 우리 이제 대충 예상이 되지. 잠긴 부피가 절반만 잠겼다라는 거는, 그리고 이 상태로 정지해 있다라는 거는 얘한테 작용하고 있는 뭐랑? 중력이랑 얘한테 작용하고 있는 부력이 뭘 이루고 있다라는 거니?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야. 아까 전에 봤었던 그 아이스크림 통처럼. 그러면 얘를 눌러주면 위로 올라가. 왜? 잠긴 부피가 증가해갖고 부력이 증가하니까 R자임이 윗방향으로 남으니까 이 녀석이 위로 올라간다고. 오케이? 그러면 연습해보자. 요 물체의 밀도를 뭐라고 할까? M이라고 하자. 요 물의 밀도를 low water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걸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야. 식을 한번 세워보는 거야. 잘 봐봐. 요 물체가 받는 중력 어떻게 구하지? 물체가 받는 중력? 너네 이러지 말고 그냥 이거야. mg잖아. 물체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한 거. 이렇게 차근차근 해. 한 방에 다 대답하려고 하지 마. 오케이? 그러면 이 질량이라는 녀석은 그 밀도에다가 부피를 구해주면 되는 거였지. 물체의 밀도가 rho m이라 그랬었고 이 물체의 부피는 V니까 여기다가 G를 곱해주면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야. 차근차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물체가 받는 부력의 크기 어떻게 구한다고? 부력의 크기? rho of 누구? 유체에다가 G에다가 잠긴 부피를 곱해주면 돼. 0.5V. 오키도키?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rho m water 곱하기 G 영국식 발음이야. 여기 0.5 그지? 그러면은 얘랑 어떻대? 같대. 그럼 우리 어떤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 얘랑 같다 그랬으니까 상쇄가 되고 얘랑 같은 거네. rho m이랑 0.5 rho water랑 같다라는 거니까 요 녀석의 밀도가 몇이 나올까? 물보다 2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간단한 규칙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다. 밀도가 하나 더 해볼게. 여기가 만약에 0.7이고 여기가 0.3이면 어떻게 됐을까? 받는 중력은 그대로일 거지만 잠겨있는 부피가 여기가 몇으로 변해? 0.7로 변해버리지. 그러니까 요 물체의 밀도가 뭐라는 게 나와? 물의 0.7배라는 걸로 나오게 되지. 아, 알았다. 그러니까 너네 막 화학 시간에 중등과학 때 막 이런 거 했었지. 물 위에 기름이 뜬다. 그 이유는 뭘까? 기름의 밀도가 작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물보다. 물보다 밀도가 낮으면은 위에 뜨는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만큼만 어떻게 돼? 잠겨.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있다. 그 새끼의 밀도가 0.8이래. 그리고 부피가 V래. 그 새끼 물에다 던져 넣으면 어떻게 될까? 0.8V만큼만 잠겨. 0.2V만큼만 떠올라. 규칙성 있지. 오케이? 밀도 차이에 의한 거라고. 그러면 이 부력에서 더 쓸만한 것도 좀 가르쳐 줘 볼게. 이번에 수능에 나왔던 건데 너네 앞에서 배웠던 거 다 버리고 온다. 절대 그러면 안 돼. 물체가 20N짜리 물체가 있대. 여기에다가 40N만큼 그릇 무게를 포함해가지고 물을 받았어. 40N이 담겨 있어. 얘를 여기다가 담글 거야. 이거 뭐예요? 용수철 저울이야. 이제 알 때도 됐지? 봐봐. 용수철 저울을 여기다가 훅 담궜더니 용수철 저울이 무거웠나 봐. 이만큼 담그자. 18이 나온 거야. 여기에 18N이 나온 거야.
너네가 대충 예상은 해. 물체를 물속에다가 넣으면 더 가볍게 찍힐 거란 예상을 했는데 원래 무게는 20N인데 18N만큼만 찍혔대.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얘가 받고 있는 부력이 윗방향으로 몇 뉴턴이다? 2N이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잘해. 물체가 받는 부력의 크기를 구하시오. 2N 겁나 잘 구해. 근데 여기에 얼마 찍힐지 구하래. 헐키 어떻게 될까? 봐봐. 이 세상에 일방적인 힘 존재해 안 존재해? 안 존재해. 힘의 다른 별명이 뭐니? 상호작용이지. 상호작용은 무슨 법칙을 갖다가 내포하고 있지? 작용 반작용 법칙을 갖다가 내포하고 있지. 다 까먹으면 안 된다. 역학 진짜 중요하다. 내가 그래가지고 항상 수업하기 전에 말해. 1단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뒷단원도 다 잘할 수가 없어. 잘할 수 있어. 근데 다 맞을 수 없어. 오케이? 다 맞도록 하자. 자 보자. 쌍방향이라고 무조건. 얘가 부력을 2N으로 받는다라는 건 물체를 2N으로 위로 민다는 거지. 그럼 물체는 물을 아래로 몇 N으로 밀까? 2N으로 밀겠지. 얘를 아래로 2N으로 민다고. 가뜩이나 40N으로 무거워 죽겠는데 얘가 2N으로 밀어. 그러니까 여기 몇 N 찍힐까? 42N 찍혀. 오케이? 그러면 대충 규칙이 나오냐? 얘 저울이랑 용수철 저울 더한 저울 눈금 합이 항상 어때야 돼? 일정해야 돼.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내가 방금 말해준 건 편법이고 이렇게 작용 반작용으로 잘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은 부력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 끌 학생은 꺼도 되는데 의문이 드는 학생이 있을 거야. 선생님, 모든 물체가 이렇게 이상적이지 않잖아요.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그래. 보자. 이런 물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윗면이 받는 압력의 크기는 얘랑 동일할 거지만 면적이 더 넓잖아요. 선생님, 그럼 얘는 부력을 덜 받겠네요? 아니란다, 학생아. 어떻게 될까? 밑에 면적이 분명히 작아지기는 했지만 요 면을 기억을 해보자. 어떻게 되니? 원래 수직 방향으로만 힘을 받아야 되는데 얘는 어때? 면에 수직하게 힘을 받으니까 슬며시 위로 쳐올려주는 거 보이니? 이런 식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거 보이니? 그렇지. 여기도 어떨까? 가해지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의 차이랑 요 녀석의 차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 같을 수밖에 없어. 오케이? 요 압력에 요 성분은 옆에 있는 성분이랑 다 비겨지겠지만 요 위로 쳐올리는 성분들이 요 압력을 갖다가 도와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부력은 동일하고 잠긴 부피에만 비례한다라는 공식을 갖다가 또 알아낼 수가 있다고. 근데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겠지. 복잡한 건 누구한테 맡길까? 나가 아니라 컴퓨터한테 맡기면 되겠지. 해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온대. 되게 신기하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용을 해주면은 너네가 부력 문제를 갖다가 모조리 다 잘 맞출 수가 있어. 다음 수업에서는 파스칼 그리고 베르누이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볼게. 여기까지!